금일 웨비나의 아젠다는 먼저 유니티 리플렉트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설치 및 라이센스 적용 방법과 팀원 및 이해관계자와의 유니티 리플렉트 프로젝트 공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리플렉트 뷰어의 주요 기능을 시연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니티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게임 엔진으로 유명하죠. 유니티 엔진은 이제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유니티의 강력한 실시간 3D 렌더링 기능을 활용하여 인더스트리 산업 영역에서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설계, 빌드 및 운영 주기 전반에 워크플로우를 간소화될 수 있도록 기술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AEC 산업 분야의 그 디자이너, 엔지니어 및 그의 개척자들에게 유니티는 제품을 시각화하고 대화형 및 가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가장 다양하고 널리 사용되는 실시간 3D 플랫폼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처럼 AEC 산업에서의 두 개의 메인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자인, 엔지니어링 콘텐츠를 형성하는 자들의 그룹과 다른 하나는 그 디자인 엔지니어링이 된 콘텐츠를 리뷰하는 자들의 그룹은 나뉘어집니다.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디지털 콘텐츠는 없을까요? 유니티 리플렉트의 요것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유니티 리플렉트는 건축가, 설계 담당자 및 엔지니어가 클릭 한 번으로 여러 개의 빔 모델을 실시간 3D로 손쉽게 전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먼저 유니티 리플렉트의 소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리플렉트는 현재 레빗과 스케치업, 라이노 같은 빔 솔루션 네이티브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클릭 한 번으로 여러 개의 빔 캐드 모델을 준비하고 실시간 3D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용자의 빔 캐드 데이터를 원활하게 통합하여 디자이너나 엔지니어의 수정 사항이 실시간 3D로 구현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딩 기술이 없어도 iOS, 안드로이드, 맥, PC, AR, VR 기기 등 유니티가 지원되는 모든 플랫폼에서 설계도를 보고 결과물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설계 모델 원본에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머리감 높은 인터랙티브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니티 리플렉트 제품 정의와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리플렉트 뷰어는 건축가, 3D 디자이너, 엔지니어가 클릭 한 번으로 여러 빔 모델을 실시간 3D용 모델로 전환 및 동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작업자가 변경한 빔 CAD 정보를 다양한 플랫폼으로 실시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AR을 통해 현장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변경시키거나 추가된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설계 검토와 시공 계획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 개발자가 아니어도 코드를 작성 없는 사용자분들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니티 리플렉트 뷰어는 다수 사용자의 동시 참여를 지원하므로 프로젝트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3D 환경에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건물 및 인프라의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을 가속화시킵니다. 기본 리플렉트 뷰어 기능 외에 고객사의 프로젝트 구조에 맞도록 유니티 에디터를 통해서 추가 개발이 가능하며 확장 가능의 범위가 넓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개발자와 디자이너, 엔지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감리 감독자, 고객 등이 이 하나의 솔루션으로 프로젝트의 3D 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 리플렉트를 사용하면 빔 CAD의 모델과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준비, 변환 및 동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CAD 프로그램용 리플렉트 플러그인을 통해 한 번의 클릭으로 모델과 메타데이터를 유니티 리플렉트 뷰어로 전달하여 실시간으로 3D AR 경험이 가능합니다. 가식성 확보는 물론이고 별도의 작업 없이 CAD 모델의 각 객체마다 포함된 메타데이터 정보를 항목별로 열람 가능합니다. 또한 라이브 싱크의 기능은 CAD 프로그램에서의 모델 변경점을 유니티 리플렉트 뷰어에 바로 반영시킴으로써 실시간 상호작용이 필요한 3D 환경에서 바로 설계와 디자인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니티 리플렉트는 유니티 프로 라이센스와 함께 타사 제품과는 다르게 고객사와의 프로젝트 구조에 맞도록 유니티 에디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요구사항에 따른 커스텀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 이를 통해 보다 유연한 확장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유니티 3D 에디터의 기능, 강력한 C# 스크립팅, 그리고 다양한 유니티 에셋들을 활용하여 건설, 산업 프로세스에 필요한 기능들은 무엇이든지 개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차별화된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유니티 리플렉트의 소개를 간략하게 드렸고요. 시연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로 나눠서 할 건데요. 리플렉트를 사용하기 전에 시스템 환경이 어떤 환경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리플렉트를 사용하려면 유니티 아이디라는 아이디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디를 통해서 라이센스를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적용하는 방법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니티 리플렉트에 그 통합 설치 파일이 있습니다. 통합 설치 파일을 통해서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오늘은 레빗을 사용할 건데요. 레빗의 빔 솔루션에서 어떻게 유니티 리플렉트 프로젝트를 만들고 공유시키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 기본 유니티 리플렉트 뷰어와 실제 유니티 에디터에서 커스텀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에셋들을 인풋 시키고 이 뷰어의 UI들을 바꾸고 실제 몇 가지의 기능들을
런타임 중에 다이나믹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점을 잠깐 이후에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유니티 그 라이센스를 제공받으면은 유니티 아이디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유니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유니티닷컴에 들어가셔서 우측에 지금 저는 로그인이 됐는데 이걸 통해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없으시면 계정을 만드실 수가 있고 만드신 분은 계정 로그인을 통해서 이렇게 어카운트 계정을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유니티 아이디라는 이 페이지인데요. 현재 제 계정이 로그인이 되어 있고 안에 시트와 내 계정의 정보, 프로젝트 정보, 대시보드, 조직의 정보들을 계정 관리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계정에 제품 코드 사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먼저 제품 코드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트라이얼 라이센스를 발급을 받으신 분은 이메일을 통해서 트라이얼 라이센스 코드 값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 제품 코드를 내 계정에 제품 코드 사용에 들어가시고 입력을 하신 후에 제품 코드 사용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제품 코드 사용에 대한 안내 페이지가 나옵니다. 유니티 리플렉트 14일 무료 체험은 기본으로 시트 5개, 그러니까 5개의 계정에 대해서 하나의 코드 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플랜을 선택을 해주시고 조직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직이 없을 경우에는 조직을 만들기, 조직을 먼저 만든 이후에 그 해당되는 만들어진 걸 선택하셔서 컨펌을 누르시면 해당되는 조직으로 요 유니티 리플렉트의 플랜이 이렇게 세팅이 되게끔 되는 구조예요. 저는 이 기존에 한 게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어떤 조직에다가 제가 이걸 할당을 했냐면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좌측 목록의 하단에 조직이나 오르가니제이션이 있습니다. 조직으로 들어가시면 현재 제 계정은 3개의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포비스 하이프 유니티 리플렉트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이 조직에 저 제품 코드를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직에 대해서 들어가시면 조직을 선택하고 저 제품 코드를 사용하는 컨펌을 눌렀으면 이후에 조직의 상세 내용 쪽에 가시면 구독 플랜에 유니티 리플렉트 요게 이제 구독 플랜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없을 경우 기본에는 유니티 팀 베이직만 기본 디폴트로 있거든요. 또 요거를 구독 플랜으로 해서 들어가 주시면 이 포비스 유니티 리플렉트라는 조직에 현재 이 리플렉트라는 14일 트라이얼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고 현재 네시스트의 상태는 총 5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3개는 이미 할당이 되고 2개는 이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이 조직에는 4개의 계정이 지금 유저가 있어요. 이 조직원 중에서 유니티 리플렉트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사용 안 하,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필요하신 분이 있고 필요가 없으신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현재 4개의 계정이 있지만 리플렉트에 대한 시트는 3개의 계정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실제 리플렉트 라이센스가 필요 없는 고객이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계정에 대해서 선택을 했고 할당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고객이 예를 들어서 시트를 할당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럼 해당되는 계정을 선택을 하시고 우측에 시트 할당이라고 이 파란색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 바로 이 계정의 현황에 사용 대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트 초대가 발송되었다고 하고 해당되는 이 계정 메일로 다음과 같은 메일이 발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내 메일이 발송이 되면
요거는 유니티 그 사이트에서 보내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문으로 보내지게 되어, 사이트에서 자동적으로 영문으로 이렇게 보내지게 되어 있고요. 인스톨러 파일, 인스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파일과 인스톨을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 튜토리얼 비디오, 그리고 그 도큐멘테이션, 그리고 모바일 장비에서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의 메일이 발송이 되게 됩니다. 그거를 따라가시면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조직의 관리로 조직원 관리를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시트를 다시 취소를 시키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거꾸로 눌러서 누르면 빨간색 버튼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이미 할당이 되어 있는 계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필요한 액션은 시트 취소이거든요. 누르면 바로 시트가 할당을 시키고 취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조직에 이제 구성원을 더 추가를 하려면 이 조직의 서브 메뉴 중에 구성원 및 그룹에 들어가셔가지고 해당되는 구성원을 추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현재 4명이 있고 더 추가시키고 싶으면 구성원을 추가를 눌러서 해당되는 유니티 아이디의 계정입니다. 그 계정을 눌러주시고 유저와 매니저와 게스트라는 3개의 역할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용자는 유저고 매니저급, 이 유저와 매니저의 차이, 이 매니저와 그 외의 차이는 매니저 같은 경우는 예, 그렇게 차이를 두어서 배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이 이후에 유니티 리플렉트 프로젝트 공유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구성 및 그룹을 관리하실 수가 있고 구성 및 서비스를 조직이라는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를 통합을 설치를 하려면 먼저 이 안내에 메일을 받은 곳에 가고 유니티 리플렉트 인스톨러를 설치를 하면 이 링크를 누르면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요게 조금 변경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기존에는 유니티 허브를 꼭 설치하시고 여기에 부가적인 탭으로 인더스트리라는 탭이 생기면서 플러그인이 설치가 됐는데 사실 유니티 리플렉트가 유니티 에디터에서 커스터마이징에 쓸 수도 있지만 정말 리플렉트 뷰어만 필요하신 고객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너무 불편한 작업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 인스톨 파일이 나오게 되고 요거를 다운로드 받은 인스톨러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예, 인스톨러.exe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안내드리기 좀 힘든 화면이 돼서 제가 설치하는 화면 하나를 캡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유니티 리플렉트 뷰어, 요거는 순수하게 이 스탠드 언론이 뷰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탠드 언론 프로그램이에요. 단순 뷰어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플러그인이 있는데요. 현재 유니티 리플렉트는 레빗과 라이노와 스케치업 총 이 3개의 빔 솔루션에 대해서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레빗 같은 경우는 2018부터 2020까지가 있고 네, 스케치업, 라이노에 대해서 각각의 버전에서 선택을 하시고 인스톨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빔 솔루션에 그러니까 유니티에 관련된 메뉴들이 플러그인식으로 얹히면서 설치가 되게끔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이거는 이제 엔지니어 분과 이 모델링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예, 이런 게 아니고 역할이 단지 뷰어이신 분은 뷰어만 선택하시고 인스톨 누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치하기 이전에 제가 좀 간략하게 요거의 도큐멘테이션은 안내 메일에 유니티 리플렉트 도큐멘테이션 주시면 들어가 주시는데요. 여기에 첫 번째 가면 시스템 리콰이어먼트가 있습니다. 서포트는 레빗과 유니티 2019.3 그리고 레코멘데이션에 대한
그 시스템 권장 사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현재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혀 외부망에 있는 곳에끼리는 아직까지는 프로젝트 공유가 안 되거든요. 단일 이 사무실 내 단일 네트워크망 안에서만 프로젝트를 공유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보안이 좀 심하게 되어 있는 환경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는 팀 단위로도 내부적으로도 보안 설정이 좀 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 보안 정책이 좀 있으신 분은 기본 디폴트로 이렇게 59876이라는 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9876에 대한 포트를 요 해당되는 파일에 선언이 되어 있고, 요거를 다른 포트 번호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바꾸신 이후에는 서비스를 리스타트를 하면 되고, 디폴트는 59876이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59876으로 이런 커맨드 명령이 실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거는 OS의 방화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방화벽 옵션에 고급 옵션으로 들어가시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라는 그 방화벽 설정을 OS 레벨 방화벽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내부망에서 옆에 PC가 내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끔 59876에서 이 포트를 열어둔다라는 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행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혹시라도 제가 국내의 어떤 환경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걸 쓸지는 이제 좀 봐야 되겠는데, 요거 자체가 실행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좀 제어하시는 보안팀이나 가서 지금 설치하는 프로세스가 이런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정책들이나 그런 걸 좀 풀어달라고 하면은 조금 원활하게 풀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정보를 통해서 좀 같이 보내드리면은 그 보안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참고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순수한 유니티 리플렉트 서버에 관련된 포트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계정 베이스로 계정의 프로젝트의 목록이라든지 그런 거를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니티 포비스 리플렉트라는 조직에 이미 또 어떤 계정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관계가 있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유니티의 이 서버에 갔다가 와야 되는 상황이 또 갔다가 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이디의 계정이라든지 API 이런 걸 통해서 내부적으로 현재 내가 로그인 정보한 그 정보와 함께 같이 주고받는 리퀘스트가 발생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화이트 리스트에 요거에 대해서 방화벽을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 59876은 요거는 OS에 관련된 방화벽 전체이고, 네트워크 단의 랩에 또 다른 방화벽이 있으면 그에 관련된 사항도 해당되는 포트 번호를 같이 요청해서 풀어주셔야지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설치가 끝났으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유니티 리플렉트 뷰어, 지금 보이시는 요 유니티 아이콘과 함께 요 명칭의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제자리는 지금 레빗 2020이 되어 있습니다. 그 2020을 이제 실행을 하시면 메뉴 중에서 유니티라는 이 메뉴가 추가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뉴가 생성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플렉트 통합 설치 파일을 설치할 때 저는 유니티 리플렉트 레빗 2020 플러그인을 체크를 한 상태입니다. 체크한 버전별로 체크한 그 빔 솔루션마다 해당되는 버전의 빔 솔루션의 유니티라는 요거가 생긴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실제 내가 열어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유니티 공유를 할 수 있는 유니티 리플렉트 프로젝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파일로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예, 요 지금 레빗의 샘플 파일인 요 파일을 가지고 제가 유니티 리플렉트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소개를 드릴 때 원클릭 그랬잖아요. 그 원클릭일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간단하게 유니티 랩이 소프트웨어의 유니티라는 메뉴 안에 누를 수 있는 버튼 자체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클릭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 데이터, 이 빔 모델 파일을 유니티 리플렉트 프로젝트로 익스포트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익스포트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호스트 싱크 서버라고 처음에 이거와 프로젝트를 이제 설정을 이제 만드셔야 되는데요. 그 전에 지금 로컬로 하겠습니다. 로컬은 내 자신의 PC를 의미하고요. 이거는 내 망에 또 다른 이 리플렉스 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 해당하는 서버에 대해서 목록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로컬로 만들고 지금 내 로컬에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현재 내가 만들어 놓은 유니티 리플렉트 프로젝트거든요. 요거 말고 새로운 여기에 기존에 있는 데를 선택을 하시면 기존에 있는 그 유니티 리플렉트 프로젝트에 요 데이터까지 같이 익스포트가 돼버려요. 기존에 다른 모델 데이터로 다른 명칭의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베이직 샘플 덱을 누르고 익스포트 시키면 현재 요거 말고 다른 모델로 만들어진 리플렉트 프로젝트에 요 모델 빌딩 파일까지 익스포트가 되면서 약간 링크 같은 개념으로 돼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신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들려면 파란색인 New 프로젝트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오르가니제이션 조직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이름으로 진짜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커머셜 샘플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먼저 프로젝트를 만든 이후에 만들게 되면 이렇게 석세스풀이 나오고 녹색 버튼이 된 이후에 해당된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여기에 딱 매핑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선택하시고 이건 이제 현재 바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에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빔 프로젝트거든요. 빔 프로젝트를 최초 하나 만들고 그걸 선택하신 이후에 다른 거 선택하시더라도 그 명칭만 알고 있으면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재 내용물이 없는 빈 프로젝트인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트를 누르면 좌측 하단에 프로그레스가 나와요. 데이터량에 따라서 이 프로그레스가 좀 느리거나 아주 빠르거나 그러시겠죠. 다음은 다 끝났습니다. 실제 프로젝트가 저 커머셜 샘플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유니티 리플렉트 프로젝트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안에 이 빔 모델링 데이터가 익스포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확인하는 과정은 실제 리플렉트 뷰에 들어가서 보시고 목록에 보시면 커머셜 샘플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목록에 나있고 오픈을 하면 실제 요거에 대해서 유니티 리플렉트 뷰에서 해당되는 빔 모델링을 뷰어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뷰어에 대해서는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저 이제 커머셜 샘플 프로젝트라는 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 e스포트 뷰어에서 그 만들기 전에 저는 지금 또 하나 설명 빠뜨렸는데 여기에 로그인을 하려고 이제 제일 처음 사용하신 분은 로그인을 여기서 또 한 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하셔서 로그인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에서 쉐어 세팅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퍼블릭을 해야지 다른 내 계정 외에 다른 계정의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 목록이 보이게 돼요. 이 퍼블릭을 안 하게 되면 오로지 나만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요. 퍼블릭으로 꼭 하고 세이브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프로젝트가 퍼블릭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계정, 우측에 이 로그인 이후의 계정에 대해서 매니지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들어가면은 그게 또 웹페이지에 들어가게 되고 해당되는 여기서 프로젝트라는 또 지금 제가 내 계정, 조직에 대해서는 이 앞단에 라이센스를 등록하는 과정과 그 조직에서 구성원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프로젝트의 목록은 내 계정에 계정 관리에 보면 프로젝트라고 또 세 번째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탭을 들어가시면 현재 내가 만든 또는 내가 접근이 가능한 프로젝트의 목록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조금 많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스위치 오르가니제이션으로 조직별로 이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 선택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에 대해서 다음에 다 나왔는데요. 방금 전에 만든 게 이게 조금 약간 아직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침 포비스 유니티 리플렉트로 제가 조직을 선택을 하고 이스포트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유니티의 클라우드에 이 프로젝트가 올라가 있는 목록을 보면 조직이 포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포비스 하이픈 유니티 리플렉트나 조직으로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바꾸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려면 이 프로젝트 목록에서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시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오별구가 이렇게 나와요. 자세한 현황들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좌측 메뉴에 가면은 세팅즈라고 있습니다. 세팅즈에 열고 유저스에 가거나 제너럴에 가면은 프로젝트 명칭을 바꿀 수가 있고 조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프로젝트를 삭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큰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조직을 바꾸기 전에 유저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유저는 현재 포비스라는 조직으로 이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밖에 없어요. 실제 포비스라는 조직이 포함된 구성원이 저밖에 없거든요. 하나밖에 없지만 지금 조직을 포비스 유니티 리플렉트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바꾸고 트랜스퍼를 딱 눌러주시면 이 해당되는 이 프로젝트를 내가 특정 조직으로 이렇게 변경하게 됩니다. 변경이 된 이후에 유저에 가보면 자동적으로 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일로 다가오게 이게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자동으로 세팅되는 기준은 그 조직원 중에 매니저급 이상만 자동으로 세팅이 돼요. 하나의 조직의 구성원이 아까 4명이었잖아요. 4명에 1명은 유저였습니다. 그 3명은 매니저 이상이었거든요. 매니저만 자동으로 바인딩이 됩니다. 자동으로 구성원으로 포함시켜주고 액세스 레벨의 유저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구성원을 추가하고 싶으면은 해당되는 구성원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셔서 애드를 누르면 다시 또 이제 프로젝트를 들어볼 수 있는 권한권 이 프로젝트의 사용자로 액세스와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사용자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락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디모어까지 포함을 시키고 액세스 레벨도 바꿀 수가 있고 리무를 다시 또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 사람이 좀 낮은 권한을 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가적인 작업이 좀 부가적으로 필요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시스템 환경을 리플렉트 뷰어를 설치하기 위한 시스템 환경을 확인을 해봤고요. 유니티 아이디랑 라이센스 적용하는 방법. 그 조직에서 조직원에게 그 라이센스 5개의 트라이얼 라이센스 시트를 갖고 있는 그 라이센스에서 시트를 할당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 리플렉트 통합 설치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간략하게 커머셜 샘플 프로젝트를 하나 유니티 리플렉트 프로젝트로 만들었거든요. 만드는 과정에서 그 쉐어링 세팅지에서 퍼블릭으로 했고, 그 프로젝트를 만든 이후에 프로젝트 목록에 가서 자세한 정보, 구성원 정보를 확인해 보니 기존의 조직의 소유자 관리자는 자동으로 그 프로젝트의 구성원으로 자동으로 포함이 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외에 일반 유니티 유저나 같은 조직에 포함되어 있어도 롤이 일반 유저, 사용자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사용자가 스를 갖고 있던 상관없이 롤이 사용자일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그 프로젝트의 정보에 들어가서 그 구성원을 추가를 시켜주셔야 한 번에 더 추가시키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유니티 리플렉트 뷰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뷰어를 실행을 하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화면이 이게 유니티 리플렉트 뷰어의 화면이거든요. 처음에 실행을 시키면 이것도 이제 계정에 로그인을 해주셔야 돼요.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누르면 웹페이지로 전환이 됩니다. 웹페이지에서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계정을 넣어주시고 하면은 해당되는 그 계정의 기준으로 얘가 접근할 수 있는 프로젝트 목록을 유니티 클라우드에서 내려줘요. 뷰어한테는 뷰어가 그 목록을 가지고 리스트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네트워크 방해로이나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의 그걸 화이트 리스트로 꼭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포비스 TNC라는 계정은 이렇게 지금 유니티 리플렉트 뷰어를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커머셜 샘플 프로젝트 목록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 오픈을 누르면 이 프로젝트가 열리게 됩니다. 오픈 이전에 지금 현재 서버와 뷰어가 단일 PC거든요. 근데 옆에 PC거나 이 같은 사무실의 다른 PC일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해갖고 그 PC로 해당되는 빔의 그 내부적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빔 데이터를 그 해당되는 내 PC로 먼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빨라지겠죠. 그러나 내리고 열어도 되고 최초 오픈할 때는 자동적으로 먼저 내리는 작업을 내부적으로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운로딩을 먼저 수행을 하고요. 이 이후에는 그 다음에 열 때는 변경사항이 없었다고 하면 좀 빨리 열리거든요. 요건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데이터가 화면이 조금 작아서 시연하기에 이 정도 하면 좀 불편함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뷰어에는 이렇게 마우스 갖고 움직일 수 있어요. 마우스와 키보드 WASD로 플라잉을 할 수가 있습니다. W, 위, S는 아래, A, D가 양옆 올릴 수 있고 마우스 커서별로 커서와 특정한 바운드를 기준으로 로테이션을 해서 돌릴 수가 있고 요거는 마우스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요걸로 회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마우스 왼쪽은 특별한 기준으로 내가 지금 카메라를 돌릴 수가 있고 왼쪽은 나를 기준으로 사방을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키와 WASD를 가지고 이제 이 게임의 뷰를 탐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라잉을 하면서 탐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5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누르면 이건 프로젝트 뷰. 다른 프로젝트를 열고 싶으자 할 때는 다른 걸 선택해 주시면 이 다른 프로젝트가 그 다음에 다시 열리게 됩니다. 프로젝트 목록 다 토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PC에는 지금 VR 같은 경우는 그 HTC 바이브가 지금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바이브 VR 모드로 전환이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 장비를 보유하고 헤드마운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디세이블이 됐는데 만약 연결하고 얘를 뜨게 되면
여기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이브로 가서 이 빔 모델 3D 컨텐츠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는 싱크 기능인데 이 좌측에 그 레빗의 모델 파일이 변경됐을 때 싱크 버튼을 누르면 변경이 시키는 그 시점마다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갖고 와서 바로 반영을 시킵니다. 가운데는 맨 마지막에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버전의 요거는 이제 필터 기능인데 지금 현재 이 빔 모델 데이터가 타입과 패밀리와 카테고리로 좀 구성되어 있는 빔 모델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타입은 타입별로 해서 이렇게 해당되는 그 타입의 구제를 선택을 하면 그 해당되는 것만 파란 색깔이 표시가 되고 그 외의 것은 음영 처리가 이제 알파 값이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약간 투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구제만 확인을 하실 때 용이하고요. 한번 선택한 것만 보여주고 그 외의 것은 다 하얀 색깔 투명도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누른 걸 한 번 다시 누르면 토글 방식으로 또 꺼지면서 그 외에 전체로 다 되어 있고 지금 이 부분도 그리고 해당되는 부재를 옆에 눈 표시를 보면 요거는 이 전체에서 사라지게 디세이블 그 오브젝트를 디세이블 시키는 기능입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게 뷰어에서 아예 사라지게끔. 왼쪽의 버튼과 좀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왼쪽은 전체 중에서 내가 선택한 부재를 하이라이트하는 데 볼 수가 있고 오른쪽은 이 전체에서 사라지게끔 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입과 패밀리와 패밀리로 좀 묶여있는 이 부분 가지고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별로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 톱니바퀴 모양은 지금 룩이 포스트 프로세싱이 기본 포스트 프로세싱이 여기 지금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룩이 좀 약간 되게 깔끔하죠. 깔끔하고 이게 기본 유니티에서 그 레빗의 빔 모델 데이터를 그대로 트랜스폼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안에 색상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매트를 만든 거고 유니티 안에 스탠다드 쉐이더 스탠다드 쉐이더로 매터리얼로 현재 지금 맵핑된 유니티의 현재 레거시이긴 한데요. 지금 HDRP, URP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요즘에 대세고 기존의 스탠다드 매터리얼이 약간 레거시의 개념을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는 레거시 매터리얼로 변환되면서 오거든요. 그 정도인데도 지금 괜찮은 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걸 좀 룩을 좀 더 좀 이렇게 강조를 한 거고 대신 시스템적으로 좀 부하를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샘플 데이터에서 이럴 수 있는데 좀 데이터량이 부재가 많거나 그런 데이터들은 성능적으로 PC의 자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요소가 있는데 거기서 성능은 많이 잡아먹는 편인데 룩은 좋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좀 너무 컨트롤하는데 어렵다 그러니까 뚝뚝뚝뚝 됐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팍팍 돌아간다 그러면은 룩은 빼고 이게 대한 포스트 프로세스나 그런 부분은 설정을 제외하면서 대신 이제 빨리빨리 데이터 렌더링 처리를 빨리빨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두 개로 선택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싱크 기능, 라이브 싱크 기능은 현재 내가 고객과 검토자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뭔가 이제 다른 이원화된 데서 설계 변경에 대한 사항이 왔고 요걸 전화로 알려주게 됐어요. 전화로 뭐가 바뀌었다 한번 확인해 보시라. 네, 지금 검토자는 리플렉트 뷰어로 보면서 싱크 기능으로 켜놓으면 이 레빗에서 이 설계 모델링 하시는 엔지니어분들께서 변경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받아서 변경 사항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레빗에서 움직이기 싫은 자동차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기 전에 이게 좀 메뉴가 요거를 자동차를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유니티 리플렉트 뷰어로 넘기려면은 해당 유니티 메뉴에 가갖고 스타트를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 이 레빗에서 리플렉트 서버로 이 변경사항에 대한 지오메트리 정보를 날리게 되거든요. 지오메트리 정보뿐만 아니라 파라미터 특성 정보도 수정상 있으면 실시간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가 로컬에 커머셜 샘플 프로젝트이고 이거를 한번 지정해서 해주면 이 변경사항이 넘어가게 되고요. 실제 뷰어에서는 지금 라이브 싱크가 켜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받아서 바로 실시간으로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로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되겠죠. 라이브 싱크 기능으로 실시간으로 이 빔의 모델이 바뀌게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경되는 이 설계자께서 변경 작업을 리플렉트 서버로 뭔가 넘길 필요가 없을 때는 이제 스탑을 눌러서 해당되는 그 싱크 기능을 서버로 보내는 기능을 멈춰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 변경 사항을 얘가 탐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뷰어 쪽에서도 이 라이브 싱크 기능은 이제 더 이상 작동은 안 하겠죠. 보내는 쪽에서 변경 사항을 안 보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라이브 싱크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빔의 변경된 사항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PC 기반의 리플렉트 뷰어만 소개해드렸는데 보시는 화면처럼 앱스토어에 가면 아이폰과 아이패드용의 유니티 리플렉트를 검색해서 설치해서 이 앱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또한 처음에는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용만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유니티 리플렉트 뷰어 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글 스토어에 가셔도 구글 OS에서는 안드로이드에서는 구글 스토어에서 유니티 리플렉트 뷰어 앱을 설치하셔서 PC의 뷰어 기능과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한 가지가 틀린 게 있는데 PC이기 때문에 이 유니티 리플렉트가 내부적으로 유니티 AR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니티 AI인 AR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코어 모듈로 내부적으로 밑으로 AR키가 AR코어의 AR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디폴트 모바일용 유니티 리플렉트 뷰어에는 바닥 인식만 가능해요. 그래서 평면만 인식만 가능합니다. 테이블이나 바닥을 인식시키는 이후에 해당되는 빔 모델을 올려라 라는 기능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되는 인지한 평면 위로 해당되는 빔 모델이 증강돼서 올라가게 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VR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 블로그에 가면은 블로그에 보면 범주가 있습니다. 범주에 AEC 쪽에 가면은 지금 1월 23일 날 VR로 전환하기라는 이런 블로그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HTC 바이브에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뷰어로 이런 메뉴가 그 VR에서 이런 화면에서 이렇게 메뉴가 보이게 되고요.
이 빔에 대한 정보도 볼 수가 있고 빔 필터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좀 더 몰입감 있게끔 VR 환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싱크도 물론 당연히 내비부터 싱크가 되고요. 변경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미니 월드 기능으로 조그만 월드 같은 미니맵 같은 미니 월드를 UI로 제공합니다. 제일 궁금하신 게 이제 움직임일 텐데 움직임은 이렇게 텔레포트로 지정된 움직이고 싶은 영역의 제일 기본적인 기능이죠. 곳에 선택을 해서 이동하는 요 초록색으로 원하는 곳에 안착이 되면 거기로 점프를 해가지고 이동해서 볼 수 있는 이 텔레포트 기능과 플라이 기능이 있습니다. 컨트롤러의 트리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이런 플라이 기능을 이제 컨트롤러로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몇 가지가 유니티 리플렉트 뷰어의 아주 기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이 다음에는 유니티 에디터 사용자, 개발자가 유니티 에디터의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커스텀한 UI를 만들거나 추가 확장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유니티 에디터 위에서 개발할 수 있는 리플렉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임포트 에셋 인투 유니티 위드 리플렉트라는 소주제로 하나 하고 커스텀 리플렉트 뷰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및 시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니티 리플렉트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유니티 에디터 화면입니다. 버전은 2019.3.6 버전으로 지금 제피 자리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유니티 리플렉트 뷰어를 유니티 에디터에서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뭔가 추가 개발을 하려면 유니티 프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일반 퍼스널이나 그 외 프로페셔널 가지고는 유니티 리플렉트 뷰어의 그 플러그인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확장을 하실 수가 없고, 기억하실 것은 그 유니티 프로, 프로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갑자기 제가 명칭이 좀 헷갈렸는데, 프로를 사용하셔야지 꼭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기본 유니티의 기본 레이아웃은 이렇게 좌측에 하이라키, 계층 구조를 볼 수 있는 하이라키에 프로젝트의 리소스를 볼 수 있는 걸로 나눠져 있고, 또한 이 각각의 하이라키에 배치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어떻게 배치되는지 씬 뷰에서 이 유니티의 월드에서 이 오브젝트들을 배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씬 뷰를 볼 수 있고, 이 카메라가 실제 렌더링 되고 있는 모습은 이 게임 뷰라는 곳에서 실제 이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것을 이 게임 뷰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하나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우측의 인스펙터를 통해서 관련된 컴포넌트와 트랜스폼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은 라이트 기능은 유니티는 컴포넌트 기반이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컴포넌트를 추가시키면 아무것도 없는 빈 오브젝트들이 컴포넌트가 붙음으로써 그 기능을 가지게끔 됩니다. 라이트 기능은 당연히 라이트의 기능을 갖고 있는 컴포넌트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유니티는 모든 오브젝트는 이 위치에 관련된 트랜스폼에 대한 컴포넌트는 아주 디폴트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삭제를 하실 수 없는 무조건 가져야 되는 고유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필요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는 카메라에 관련된 컴포넌트들이 부착되기 때문에 카메라의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리플렉트를 커스터마이징하게 쓰려면 일단 UI를 바꿀 수가 있고, 그 리플렉트 뷰에서 봤던 것처럼 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빔 모델, 레빗에서의 아직 그 빔 모델 데이터를 이 유니티 프로젝트로 가지고 싶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 안에서 유니티에 리플렉트라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플러그인은 윈도우즈의 패키지 매니저의 목록에 가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에 가면은 요거는 인터넷이 돼야지만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네, 검색이 가능하고 저는 현재 내 프로젝트에 뭐가 설치되어 있는지 나와 있고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프리뷰 버전으로 설치를 해놨고 지금 유니티 리플렉트가 아직 프리뷰이기 때문에 어드밴스에 가서 쇼 프리뷰 패키지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디폴트가 이게 아닐 거예요. 디폴트가 아마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정식 버전에 대한 목록만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유니티 리플렉트가 없네 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유니티 리플렉트가 아직 프리뷰 버전이기 때문에 어드밴스 가운데 있는 어드밴스의 화살표 드롭다운 화살표에 가셔서 쇼 프리뷰 패키지를 체크를 하시면 예, 이렇게 아직 프리뷰 단계는 좀 정식 버전이 아니다라는 그런 안내 코멘트가 나오는데요. 예스를 누르면 이제 프리뷰까지 같이 다 나오게 됩니다. 스펠링 순으로 오더가 되기 때문에 유니티 리플렉트 U자로 가는 데 가면은 유니티 리플렉트가 있고 최초 설치를 하시면 선택하시고 우측에 하단에 보시면 인스톨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인스톨 누르면 예, 현재 내 프로젝트로 유니티 리플렉트 플러그인이 패키지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가 되면 유니티의 프로젝트 뷰에 보면은 에셋이라는 유니티 리소스를 담고 있는 현재 내 프로젝트가 갖고 유니티 이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이 에셋이라는 폴더 밑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또한 이 에디터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그것은 이 패키지스에 가면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니티 리플렉트라고 설치가 되면 여기에 패키지스 밑으로 폴더가 생기게 돼요. 열어보면 여기에 관련된 이제 플러그인들이 여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유니티 리플렉트의 런타임의 위치까지 가시면 리플렉트의 런타임까지 가시면 리플렉트 프리팹이 있습니다. 프리팹을 선택하셔서 끌어만 주시면 네, 이렇게 유니티 리플렉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프리팹이거든요. 이 화면이 좀 전에 유니티 리플렉트 뷰어라는 제 PC 스탠드얼론 소프트웨어 요거의 가장 그 기본 기능을 그대로 요거의 기본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리팹을 이 하이라키 올려놓고 플레이만 이 가운데 플레이만 누르면 똑같이 작동하죠. 유니티 리플렉트 뷰어의 그 PC 스탠드얼론 그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프리팹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가지고 여기만 놓고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콘솔에 오디오 리스너가 지금 2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안에 카메라도 이미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도 C모드에 프리캠 컨트롤에 카메라 컴퓨터가 이미 있거든요. 제가 빔 프로젝트에 카메라와 라이트가 디폴트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그냥 빼줄게요. 빼주고 이 상태로 바로 빌드하면은 똑같은 그 디폴트 요거와 똑같은 기능을 가진 앱이 하나가 빌드를 할 수가 있어요. 완전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커스터마이징하게 UI를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가 기본적으로 또 있고 만약에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윈도우즈의 메뉴에 패키지 매니저에서 유니티 리플렉트를 설치를 했죠. 좀 더 위에 가보면 설치가 된 위에는 리플렉트라는 메뉴가 이제 바로 대메뉴에 뜰 거예요. 리플렉트 메뉴를 뜨시면 이렇게 현재 내 계정이 가지고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유니티 리플렉트 프로젝트의 데이터의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빔 데이터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커머셜 샘플 프로젝트 방금 전에 만들었죠. 거기에 그 데이터를 임포트라는 걸 누르면 현재 내 프로젝트의 밑으로 그 빔 데이터를 내려받게 돼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누르면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와 다운로딩이 일어나게 되고요. 예. 다운로드가 임포트, 그러니까 없는 것들은 이렇게 임포트 기능이 제일 처음에 내려갈 때 그 임포트가 되고 한번 다운로드 받았으면 이렇게 업데이트나 로켓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커머셜 프로젝트가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내려받은 시점 이후에 빔 데이터 모델이 변경이 체인지가 일어났을 때는 업데이트 누르면 업데이트된 그 빔 모델 파일이 내려받아지게 됩니다. 로케이트는 이게 지금 어디 있는지 실제 내 에셋에 가보면 현재 제는 이제 두 개의 유니티 빔 파일을 내려받았거든요. 커머셜 쪽에 가면 커머셜 요 폴더 밑에 해당되는 매터리얼과 메쉬와 프리팹, 텍스처까지 포함해서 프리팹 하나가 내려지게 됐습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해서 그대로 놓으면 이렇게 유니티 에디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 데이터로 바로 내려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제 요 프리팹을 선택을 해주시면 매터리얼을 리매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유니티용 고품질의 메시 매터리얼 준비가 됐으면 그걸 리매핑을 시켜서 바로바로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유의하실 점은 현재는 URP랑 HDRP는 지원이 안 되고 스탠다드, 그 과거 레가시 스탠다드 매터리얼만 지원은 가능합니다. 이걸 유의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까 제가 괜히 종료를 했네요. 예. 빠르게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모델링이 변경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요거에 대해서 변경 사항을 지금 내려받은 이 프리팹 모델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변경 사항을 스타트로 싱크로 해서 리플렉트 서버로 변경 사항을 보내드렸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유니티 영역에서 리플렉트 쪽에 가서 이 리플렉트는 윈도우에 리플렉트를 선택해 주시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데이터가 지금 커머셜 샘플 프로젝트거든요. 이걸 업데이트를 누르면 업데이트를 일어나게 되고 싱크 프리팹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저 변경 사항을 받고 이게 현재 제 신뷰에 이 데이터가 이미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 가서 보면은 바뀌어져 있죠. 이렇게 해서 뭔가 유니티 안에 고유 프로젝트 좀 더 커스터마이징하는 프로젝트 만들 때 모델 데이터가 변경되면은 이 모델 데이터의 수많은 데이터들을 변경 작업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게 이제 모델 변경이 되면 그걸 좀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라이브 싱크기에서 순수하게 바뀐 메시 데이터만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 사항만 체크해서 바로바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요까지 해서 이 실제 유니티 패키지 메뉴를 통해서 유니티 리플렉트 예, 패키지를 설치를 했고 기본적인 이 모델 데이터를 라이브 싱크로 받아와서 이 프로젝트에서 배치를 해서 이 씬에 월드에 한번 해놨고 이 라이브 싱크로 바뀐 부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건 기본 디폴트 유니티 리플렉트 뷰어의 기능을 가진 UI를 가진 것은 패키지의 유니티 리플렉트의 런타임 쪽에 가면 파란 색깔이 유니티에서는 프리팹이라고 부르는 아이콘이거든요. 열어서 들어가서 이 씬에 배치만 하면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아까 제가 봤던 그 기능을 가진 똑같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응용을 해서 하도록 해볼게요. 이번에는 UI 말고 기능을 조금 더 붙여봤습니다. 기능을 보는 게 아까 전에 소개 영상에도 봤는데 그 시계열로 만약에 빔 모델 데이터에 날짜가 뭔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 그 날짜의 빔 데이터를 가지고 유니티 안에서 시계열로 이렇게 파라그래미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을 구현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거 외에 라이트의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예, 이렇게 시간별로 해가 지는 것도 별도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해의 위치도 조금 바뀌고 이 정확하게 지금 계산이 돼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약간 그런 기능적인 부분을 제가 살짝 이렇게 해봤거든요. 요걸 추가적으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에 붙여가지고 아까 전에 유니티 기본 기능을 가진 뷰어 플러스 해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배치를 제가 맥시멈 안 하고 제가 RST 어드밴스드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예, 그걸 했는데 지금 카메라가 제 자리가 조금 버벅이거든요. 버벅여서 카메라 위치를 지금 좀 놓쳤습니다. 아, 예, 여기 있네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기본 뷰어에서 이렇게 카메라 시점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되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셋 버튼, 리셋 카메라 기능도 넣었어요. 누르면 초기 원래 위치로 카메라 위치를 리셋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날짜 정보를 이 빔 모델에 날짜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날짜 공정별로 올라가는 모습을 시뮬레이팅을 추가적으로 기능을 여기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실제 요 데이터를 보시면
순수하게 레빗에서 관리했던 특성 정보들이 그대로 지금 메타데이터랑 컴포넌트 밑에 특성 정보로 다 넘어오게 되거든요. 여기에 지금 데이트라는 필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해당되는 부재에다 다 그 값을 넣어줬거든요. 이 값을 런타임 중에 로드하는 과정에서 저 데이터를 파손을 했습니다. 이 메타데이터를 불러와 컴포넌트에 있는 이 특성 값에 이 데이트라는 걸 갖고 와서 이 키 값을 가지고 뭐 자료 구정태로 이 부재들을 리스트업을 해놓은 다음에 소트를 두고 처음부터 제일 작은 날부터 제일 큰 날까지 거기에 대한 이제 랭스로 슬라이더에 민맥스 값을 넣어줬고 이 버튼을 누르면서 제일 초기 값부터 맨 마지막 일까지에 대한 것들을 슬라이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게더링해서 갖고 와서 렌더링 헤드로 뿌려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해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리셋 카메라 같은 경우도 최초 초기 이니셜된 그 카메라의 포지션 값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이동하다가 다시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필드가 있는 빔 모델 파일이 있고 없는 모델 파일이 있을 수 있으실 거예요. 없는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메타데이터 이제 파서하는 이 기본 프로젝트에서 파서하는 과정에서 없는 빔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그런 UI를 아예 애당초 나오게 안 할 수도 있겠죠.